인공지능 하면 보통 기술을 떠올리시죠? 근데 사실 그 역사 뒤에는요, 아주 거대한 철학 전쟁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70여 년 전에 던져진 이 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놀랍게도 지금까지 우리 세상을 정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공상과학에서 시작된 질문에서부터 순수한 논리를 꿈꿨던 시대, 그리고 경험의 힘을 밀었던 사람들, 또 인간과 기계의 대결을 거쳐서 마침내 새로운 지성이 어떻게 탄생하고 있는지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인공지능이 현실이 되기도 훨씬 전에,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만들기 한참 전부터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이미 그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기억나시나요? 이 작품이 정말 상징적인데요. AI와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의식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불안감을 기가 막히게 포착했죠. 특히 네트워크에서 스스로 태어난 지성체, 인형사 있잖아요. 이게 이젠 더 이상 그냥 영화 속 이야기로만 들리지가 않네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1950년에 앨런 튜링이 썼던 논문이 바로 이 애니메이션이랑 똑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허구가 현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자, 이제부터 AI 전쟁의 첫 번째 진영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순수한 어떤 하향식 논리의 힘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AI에 대한 첫 번째 접근법이 놀랍게도 고대 철학인 합리론을 그대로 빼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성을 통해서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에 도달하려고 했던 것처럼 초창기 AI 과학자들도 완벽한 논리 규칙만 있으면 인공적인 지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바로 이 전설적인 다트머스 회의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처음 태어났습니다. 이때 모였던 사람들은요, 인간의 사고 과정을 명확한 규칙으로 싹 다 정리해서 프로그래밍하기만 하면 기계가 정말로 생각하게 될 거라는 엄청난 낙관론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이 믿음이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로직 시어리스트 같은 프로그램이 사람이 풀기도 어려운 복잡한 수학 정리를 척척 증명해냈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겠어요. 와, 드디어 기계가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런 희망에 부풀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세상은 깔끔한 논리 규칙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했거든요. 결국 이 기호주의 접근법은 약속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고요. AI 연구는 2번에 걸친 길고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 길고 추웠던 겨울의 잿더미 속에서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규칙이 아니라 경험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새로운 학파가 떠오른 거죠. 자,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평행 이론이 등장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연결주의 AI는요, 마치 모든 지식은 감각 경험에서 온다고 봤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경험론과 그 철학이 정확하게 일치했던 겁니다. 연결주의의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했어요. 복잡한 규칙을 일일이 프로그래밍하지 말고 그냥 인간의 뇌처럼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를 만들자는 거였죠. 그리고 프랭크 로젠블렛이 만든 퍼셉트론이라는 기계가 바로 그 가능성을 최초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실수로부터 배우는 기계라니 이건 기존의 규칙 기반 접근법에 대한 완전한 정면 도전이었죠. 하지만 기호주의 진영의 거장이었던 마빈 민스피가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책 한 권으로 이 퍼셉트론이 가진 치명적인 한계를 수학적으로 증명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날카로운 비판이 결국 AI의 첫 번째 겨울을 불러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맙니다. 이 두 거대한 철학의 대립은요, 단순히 학문적인 논쟁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인간과 기계의 대결을 통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되다시피 했죠. 네, 1997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바로 그 운명의 체스 대결이 열렸던 해입니다. IBM의 슈퍼컴퓨터 딥블루가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를 꺾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기호주의, 즉 규칙과 논리를 기반으로 한 AI의 위대한 승리였죠. 2억, 이게 바로
딤블루가 1초에 계산할 수 있었던 체스 수의 개수입니다.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딤블루는 인간처럼 직관으로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계산 능력, 말 그대로 무식한 힘으로 인간을 압도해 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따라오겠죠. 체스는 그렇다 치고 우주에 있는 원자의 개수보다도 경우의 수가 많다는 바둑처럼 정말 인간의 직관이 필요한 게임도 과연 이 논리적인 접근법으로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 말이죠. 그리고 2016년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그 답을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알파고는 인간이 만든 규칙을 입력받은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대국을 스스로 두는 경험을 통해서 바둑을 학습한 거죠. 이 연결주의 AI의 압도적인 승리는 AI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바로 현재로 넘어옵니다. 수십 년 동안 으르렁대며 싸워왔던 이 두 진영이 마침내 서로의 손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알파고가 이긴 뒤로 연결주의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여기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환각현상, 그러니까 AI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너무나도 자신 있게 지어내는 문제요. 그리고 AI가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그 생각의 과정을 전혀 설명할 수 없는 블랙박스 문제도 아주 심각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진영의 통합이 나타납니다. 요즘 많이 쓰는 연쇄적 사고라는 기술을 보면 딱 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복잡한 문제가 주어지면요. AI는 옛날 기호주의 방식처럼 이 문제를 논리적인 단계로 착착 분해해서 계획부터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각 단계를 해결할 때는 연결주의의 강력한 패턴인식 능력을 사용하는 거죠. 말 그대로 논리적인 계획과 직관적인 문제 해결, 이 두 가지 장점만을 쏙쏙 뽑아서 결합한 겁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AI의 역사는 이성이 먼저냐 경험이 먼저냐를 두고 싸웠던 기나긴 철학 논쟁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싸움의 끝에서 우리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죠. 자, AI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논쟁은 이렇게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다음 질문은 뭘까요? 바로 이 새로운 지성을 앞으로 무엇으로 만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일 겁니다.